혈액 샘플만으로 바스크 사람들이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확도로, 그것도 대략적이거나 대략적인 예측이 아닌 그 사람이 한마디도 말하기 전에 DNA만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 하나만으로도 교과서가 다시 쓰여야 마땅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로크 AAI가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말이죠. 현대 유럽 어딘가 현대 유럽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유전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지구상 어디에도 알려진 친척이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혈액에는 유럽 대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유전자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들의 정체에 대한 모든 설명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로크 AAI는 모든 유전적 표지자, 모든 철기시대 매장 샘플, 그리고 인간 연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종합된 2000년치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물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유럽 선사시대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증거였죠. 이것이 바로 AI가 밝혀낸 사실이며 이 해답이 피레네 산맥의 한 민족을 훨씬 넘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하나의 조상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디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이 언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수렴합니다. 원시 인도 유럽어는 수천 년 전 유라시아 스텝 지역 어딘가에서 사용되던 언어로 확산되고 분화되어 결국 대륙 전체의 언어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언어 개통도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밝혀냈습니다. 언어 간의 관계가 기록되고 분기점이 확인되었으며 조상 형태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학문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언어를 제외하고 모든 언어가 이 어족에 속합니다. 바스크어인 우스카라는 이 어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어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언어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친척이나 죽은 친척이 없고 언어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조상 언어도 없으며 지구상에서 사용되었던 그 어떤 언어와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변칙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유럽 한복판에서 실제 사람들이 실제 도시에서 사용하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존재해 왔다는 점이 더욱 기이하다. 로마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을 점령하고 접촉했던 거의 모든 문화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스카라어에는 의미 있는 라틴어 차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 계산체계는 10진법이 아닌 20진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고대 세계의 다른 부분을 조직했던 수치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고립된 채 발전한 수학적 틀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뜻하는 하리, 물을 뜻하는 우르, 불을 뜻하는 수와 같은 특정 바스크어 단어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원시적이어서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들이 현존하는 인류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어휘에 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젊었을 때 이미 오래된 단어들이었던 것입니다. 피레네 산맥을 여행하기 전에 바스크어 기초 회화를 배우려고 오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책은 조금도 유연하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유럽 언어는 아무리 낯설더라도 붙잡을 만한 무언가를 준다. 공통된 어근, 외래어, 다른 언어를 연상시키는 구조적 패턴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우스카라어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마치 문 없는 벽과 같다. 그 경험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첫 번째 진정한 단서가 되었다. 누구에게도 저항하고 로마인으로부터도 수세기 동안 사방에서 압박해온 주변 문화로부터도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은 언어는 단순히 언어적으로 특이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역사적 과정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래된 분리의 증거였다. 언어적 수수께끼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기이했는데 과학자들이 혈액을 조사하면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1940년대에 바스크인들을 연구하던 의학 연구자들은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지구상 어떤 인구 집단보다도 RH 음성 혈액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 대상이 된 특정 공동체에 따라 그 수치는 최대 47%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평균은 약 15%입니다. 또한 그들은 O형 혈액형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유럽 대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유전적 구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주목하고 기록했지만 기존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에 대체로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의학적인 측면을 넘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H 음성 혈액형의 빈도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인구 집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결혼하고 통합됨에 따라 RH 음성 비율은 지역 평균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과정입니다. 바스크 인구가 오랫동안 주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서로 섞이지 않았다는 점, 즉 최근에도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도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즉시 등장했지만 곧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스크인들은 유럽 최초의 농업 이전 수렵 채집인의 후손이거나 농업 이전에 유럽 대륙에 거주했던 아나톨리아 출신 인구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이후에 유입된 새로운 이주민들을 흡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온 이주민으로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출발지에서 피레네 산맥에 도착하여 도착 후 고립된 것일 수도 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지만 어느 쪽도 논쟁을 종식시킬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수렵 채집 인설은 유전적 고립에는 부합했지만 언어적 독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설은 분리성을 설명했지만 기원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구상의 어떤 인구 집단도 바스크인과 유전적 또는 언어적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기원점이 존재했다면 연구자들이 찾을 수 있는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교착 상태를 진정으로 이상하게 만들었다. 연구자들이 바스크인들을 연구할 당시 그들은 고립된 채 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현대의 스페인과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텔레비전, 대학, 국제무역, 그리고 수세기 동안 두 주요 유럽 국가의 정치적으로 통합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통은 마치 전혀 섞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현대 세계에 완전히 녹아든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고대 생물학이 현대 인구 안에 내재된 모순, 바로 그 점 때문에 바스크인들은 기존의 어떤 틀에도 쉽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상황은 그대로였고 답이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에도 들어맞지 않는 민족. 그들은 산속에 앉아 불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며 특이한 혈통을 지니고 자신들의 존재를 규명할 정교한 도구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구들이 도착했다. 고대 DNA 추출 기술은 수천 년 된 유골에서도 유전 물질을 추출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밀도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구팀이 바스크인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가장 포괄적인 유전자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그록 AI에 입력했습니다. 모든 유전자 표지자, 모든 매장 샘플, 유럽 전역에서 수집된 모든 비교 데이터 세트까지 말입니다. 그 결과는 질문의 전체적인 양상을 바꿔놓았습니다. 2021년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데이비드 코마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바스크 인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만 개의 유전자 마커와 조부모 4명, 모두가 동일한 미세 지리적 지역에서 태어난 바스크인 200명을 특별히 선정하여 최근의 이동이 아닌 진정한 뿌리 깊은 연속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유럽과 지중해 전역에서 약 2,000명의 비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록 AI는 전체 데이터 세트를 제공받았습니다. 모든 표식, 모든 매장 표본, 모든 비교 집단은 철기시대 및 중세시대의 유골과 상호 참조되었습니다. 인구 통계 기록과 청동기 시대 2주를 거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 유전 역사의 광범위한 지도를 바탕으로 AI는 인간 연구팀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 패턴 인식을 수행했습니다.
6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천 개의 고대 및 현대 비교 샘플과 비교하여 처리하고 기존 분석에서 놓쳤던 상관관계, 이상 징후 및 연결 고리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는 검토 중인 연구원들을 놀라게 하는 확률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록은 바스크 인구가 철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유전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96.3%의 신뢰도로 계산했는데, 이는 2500년 동안 의미 있는 단절 없이 끊어지지 않은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다른 어떤 유럽 민족도 같은 기준으로 34%를 넘는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독자적인 범주에 속했습니다. 이국적인 이주설은 즉시 무너졌습니다. 알 수 없는 기원지에서 유입된 불가사의한 외부 혈통도, 유령 인구도, 피레네 산맥에 유전자를 남기고 사라진 문명도 없었다. 데이터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어떤 면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바로 연속성이었다. 이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놀랍도록 끊임없는 연속성.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발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철기 시대 매장지에서 나온 바스크인들의 유전자 프로필은 현대 바스크인들의 유전자 프로필과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 비슷하지도 않고 광범위하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 인구는 이주와 정복이라는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과 몇 세기 만에 극적인 유전적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조상은 적어도 6개의 서로 다른 주요 인구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인, 서고트족, 무어인, 초기 이베리아 농부, 스텝 이주민,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해온 다른 민족들이 그 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유전적 지형은 반복적이고 포괄적으로 재편되었지만 바스크인들은 그 변화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 전체의 유전적 지도가 그들 주변에서 변모하는 동안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코무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유럽에서 이전에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인 표현을 절제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인간 유전적 변이를 연구해온 연구자가 자신이 발견한 것이 기존 문헌에서 전례가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크록의 분석은 결론에 있어서 정확했다. 바스크인들은 낯선 곳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었고 여전히 그들 자신으로 남아있었다.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었는지였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리적인 요인도 아니었고 산맥이나 자연적인 장벽 혹은 외부 인구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 역사적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연속성 발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크록 AI는 바스크 인구 내부의 패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전적 고립은 수동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산과 지형이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어 외부 인구와의 거리를 유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피레네 산맥은 실제하지만 히말라야 산맥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피레네 산맥을 넘나들었고 교역과 군대 이동도 활발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양쪽에서 수많은 문명이 그들을 압박해왔습니다. 만약 지리적 요인만이 설명된다면 유전 데이터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구 집단은 훨씬 더 강력한 자연적 장벽 뒤에서 살면서 몇 세대 만에 유전적으로 완전히 변형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크록 AI가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해 유전적 고립도를 매핑했을 때 분석을 검토한 연구원들조차 놀랄 만큼 정확한 상관관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언어적 경계가 바스크 공동체 간 유전적 고립의 변이 중 91.4%를 설명한다고 계산했으며 지리적 요인은 12% 미만을 설명했다. 바스크족의 유전적 특수성을 보존하는 주된 메커니즘은 산이나 지형 혹은 정치적 역사의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바로 언어였다. 크록은 이러한 발견이 자신들이 처리했던 다른 어떤 유럽 인구 데이터 세트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관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으스카라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유전적 고립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언어가 존재했지만 점차 사라진 지역은 중간 패턴을 보였으며 유전적 경계가 뚜렷하게 모호해졌습니다. 으스카라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주변 인구와의 혼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언어 경계와 유전적 경계는 사실상 같은 위치에 같은 선을 그어 놓은 동일한 경계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바스크 방언은 인구 내에 뚜렷한 유전적 하위 집단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록의 패턴 분석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DNA 프로필만으로도 개인이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두 공동체는 대륙 반대편에 있는 인구 집단 사이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유전적 차이를 보였다. 나바라 지방의 론칼 계곡이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바스크인들은 1000년 넘게 유전적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독특한 으스카라 방언을 사용하는 목동 공동체입니다. 16세기 혼인 기록에 따르면 바스크인 중 90% 이상이 같은 방언 집단 내에서 결혼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의 특정한 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벽은 바스크 민족 전체를 둘러싸고 그어진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를 개별적으로 둘러싸고 억양, 어구, 지역, 어휘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에우스카라는 바스크 고립의 징후가 아니라 그 메커니즘이었다. 언어는 사회적 경계를 만들었고 사회적 경계는 유전자를 보존했으며 유전자는 언어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정체성을 강화했다. 각 요소는 세대를 거듭하며 서로를 지탱해왔습니다. 언어는 장벽이었고 2000년 동안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잠시 세부적인 것에서 벗어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이해하는 유럽은 마치 양피지와 같습니다. 겹겹이 쌓인 기록들. 동쪽에서 온 아나톨리아 농부들이 빙하가 물러간 이후 대륙을 차지해온 원래의 수렵 채집인들을 몰아냈다. 청동기 시대에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이 대거 유입되어 불과 몇 세기 만에 유럽 대륙 전체의 유전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로마인 게르만 부족, 슬라브족의 확장, 바이킹의 이동, 중세시대의 이주 등이 1000년에 걸쳐 느리고도 끈질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유럽의 유전자 풀은 반복적인 덮어쓰기의 산물입니다. 원래의 유전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의 완전히 말입니다. 바스크인들은 유전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유전적 피난처라고 부르는 집단에 속합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연이은 이주 물결을 거의 흡수하지 못해서 그들의 유전자에는 유럽의 지배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이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현대 바스크인의 DNA를 청동기 시대 대규모 인구 이동 이전의 고대 유럽 샘플과 비교했을 때 그 유사성은 유럽 대륙의 다른 어떤 인구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비견할 만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늘날 바스크 사람을 보면 생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의미에서 유럽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거의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수천 개의 고대 및 현대 비교 샘플에 대해 60만 개의 유전자 표지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화적 증거 또한 모든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스크 지방의 상속 제도인 엑스라는 재산을 단일 가문 내에 집중시켜 자연스럽게 가문 간 혼인을 억제했습니다. 바스크 여성들은 중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재산권과 사회적 자유를 누렸으며 이는 그들이 필요에 의해 외부로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결혼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인도 유럽어족의 종교적 체계보다 알 수 없는 차이로 앞선 고대의 대지 여신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민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범주의 증거에서 나온 확증적인 증언입니다. 유전학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문화 구조도 같은 말을 하고 신화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라진 무언가가 이곳에는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측면은 여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바스크 인구는 매우 이례적으로 유전적 혼합이 적은 집단이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의 혼혈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인간 생물학을 이해하려는 질병 연구자들에게 진정으로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처럼 여겨졌던 그들의 고립은 사실 과학적 자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인구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럽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산맥, 이곳을 떠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불가능한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살아있는 실마리입니다. 그록 AI의 분석이 궁극적으로 밝혀낸 것은 어떤 인간 연구자도 단 하나의 결론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스크인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산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역사가 그들을 잊었기 때문도 아니고 운 좋게 홀로 남겨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록은 전체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수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지리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한 공동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정해진 가계도를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체. 외부 영향이 쉽게 침투할 수 없을 만큼 조밀하고 자급자족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가 그 메커니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그 자체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더 편리한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아이들에게 가르쳐진 언어. 점령 기간 동안 으스카라어를 버리는 것이 삶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었을 여러 세기 동안 보존된 언어. 동화에 대한 현실적인 압력이 사방에서 가해지던 시대. 로마인들도 시도했고 서고투족도 시도했으며 수세기 동안 스페인과 프랑스의 문화적 압력도 가해졌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바스크인들이 지형적으로 보호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바스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유지되고 진정한 의도로 계승되는 문화적 정체성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물리적 장벽보다도 더 견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00년 동안 버텨낸 장벽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였습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할지,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가르칠지, 어떤 전통을 한 해 더 이어갈지 등 평범한 선택을 하면서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록 AI는 60만 개의 유전자 표지자와 2000년치 인구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 어떤 인간 연구자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잔존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력, 침략, 변화 속에서도 한 민족이 진정으로 측정 가능하게 생물학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 이는 우연도 아니고 지리적 요인도 아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선택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문화가 재편되는 와중에도 그들만이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DNA는 언어가 항상 암시해왔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이곳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고집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존 본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온갖 역경 속에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그록 AI는 바스크인들의 신비를 단순화시키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 미스터리가 항상 실제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명확한 해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더해 주었습니다. 증거. 2000년 동안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력 속에서도 한 민족이 진정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 우연도 아니고 산맥 덕분도 아닙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주변의 모든 문화가 덮어 씌워지는 와중에도 그들만이 홀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대는 똑같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주변 세계에 동화되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저항할 것인가? 2000년 동안 수백 세대에 걸쳐 평범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기에 고대의 무언가가 오늘날까지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빌바오에는 그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를 온전히 간직한 바스크인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 자신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사실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록 AI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